네, 증시전략센터 3부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보다 11포인트 내린 16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6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벌써 3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국면인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670포인트대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낙폭을 줄였지만 다시 커진 상황인데요. 12시 구간 11포인트 하락한 167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 다우지수가 8거래일 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고 또 개장 전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됐지만 지수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낙폭이 커진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수급적인 원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300원, 기관이 382억 원 사고 있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6거래일째 강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2,700억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6포인트 오르면서 4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 지수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거의 관망하는 분위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관이 12억 원, 외국인이 14억 원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40억 저가 매수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변동폭이 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0전 하락한 122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16원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다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만 홀로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현대차도 2%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딱 보합권에 걸려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와 LG전자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흐름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SK브로드밴드가 2% 이상 오르고 있고 OCI 머티리얼즈가 0.4%, 다음도 0.4%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이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0.7%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오에이즈 게임즈도 2%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오히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로홀딩스가 14.5%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프로텍과 STS 반도체는 5%, 3%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STI도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과 수급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흥국화재와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메리츠화재와 LIG 손해보험이 2%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광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해지면서 국내에는 태양광 관련주가 동반 강세입니다. 웅진에너지가 12.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신성홀딩스가 8%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OCI와 S에너지도 1%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리를 주 재료로 하는 원자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를 중심으로 기타 원자재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원자재인 금에 비해서 그동안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저평가 메리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이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과 대창이 6%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려아은도 3%, 대한금속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1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16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강합니다.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연구원님. 자, 오늘은 하반기에 유망한 테마들을 잡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드디어 이제 하반기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여러 가지 하반기 유망한 테마가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태양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테마가 하반기에도 역시 계속 부각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력 테마, 태양광 테마, 전기차 테마 등등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태양광 테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발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원료비가 들지 않고요. 둘째로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고요. 셋째로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만 해놓으면 계속해서 태양 에너지는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이 2008년도에 굉장히 부각을 받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자금적인 문제도 그렇고 유가가 많이 급등하면서 역설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많이 침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작년 말부터 좀 부각이 되고 올해 들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70% 이상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태양광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통 연간 30%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정도 되면 이제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드 페리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는 태양광 자체의 그런 발전 단가가 석유 에너지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이라는 장점 때문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강제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의무 할당제 등등 해서 이제 중국, 유럽 또 최근 들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양광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굉장히 태양광 관련주가 뜰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OCI가 있겠고요. 예전에 동양제철화학이었는데 고가가 40만 원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세계 3위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또 성장성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종목의 그 대장주로 같이 비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OCI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소디프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솔라셀의 원료 모노실란을 제조를 하는데요. 솔라셀이라고 하면 좀 생소합니다. 근데 솔라가 이제 영어로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셀은 전지입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의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세계에서 5번째 이상의 그런 5번째 내로 모노실란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도 많이 올랐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웅진에너지가 또 상장한 지 요즘 한 열흘 내외 됐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9,500원이었는데요. 고점이 16,600원까지 갔었고 오늘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고타고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앞으로도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SD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이제 서울마린인데요. 태양 전지판을 생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요즘 들어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도 괜찮고 중장기 투자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C 솔믹스인데요. 반도체하고 LCD 장비를 공급하는데 올해 들어서 태양광 인고타고 웨이퍼 쪽으로 진출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많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태양광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하고 태양전지를 만드는 게 사실 원리가 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웨이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태양전지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히 주식이라는 거의 속성이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또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역시 태양광 관련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신성홀딩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차트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태양광 관련주로는 OCI 머티리얼, 웅진에너지, SDN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신성홀딩스가 있는데 역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결정질 솔라셀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역시 태양전지를 만드는 회사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라인을 증설을 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3기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전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 대비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많이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막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역설적으로 좀 많이 오르니까 추천드리기가 좀 약간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7,000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벌써 많이 올랐는데요.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태양광 관련주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태양광 시장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최근 또 관련 주가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하반기 유망 테마로 꼽아주셨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상담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추가적인 것들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성홀딩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번호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먼저 닉네임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또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더 올라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하는 건가요? 물타기를 좀 더 해볼까요? 라는 등등의 내용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행이 들어와 있는데요. 11,300원에 30%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495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부산은행부터 봐주세요. 예, 부산은행,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주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사실 은행주들이 전체적인 특성이 좀 움직임이 지루하고 또 우량주라고는 하지만 지수에 비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은행들이 다시 대형화를 추구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덩치가 크지만 매각 예상으로 돼 있는 그런 은행을 다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경남은행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좀 주가에는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역시 부산은행 스스로만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건 좀 버겁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추진하게 되면 주가 자체가 좀 희석 효과가 있게 되고 현재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손절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는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게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자금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남은행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경상도 자체를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또 발판이 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현금 있으시면 소폭 더 매수를 하시고 혹시라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유정에도 참여를 하셔서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은행을 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NK를 보겠습니다. 7746님께서 보내셨는데요. NK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없으시고요.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NK 봐주세요. 예. NK 선박용 소화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예. 2008, 9년까지는 좀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전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에서 지루하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뚜렷하게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나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선박용 소화 장비랑 그 고압가스 용기가 좀 친환경 차에 들어간다는 그런 테마로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121선을 거치고 지루한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나 테마 모멘텀이 붙지 않고서는 지금 주가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가랑 비중이 없으시고요. 그냥 상담받고 싶으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가격대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그런 보유하신 가격대에 따라서 약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만약에 안 갖고 계신다면 지금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경우라면 좀 비중이 많으시다면 일부 손절매를 하셔서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적으시다면 그냥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회사 자체의 그런 건실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좀 기약하면서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본격적인 휴가 시즌 전인 7월에 나타나는 강세장을 뜻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서머랠리, 2번 롤러코스터 랠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용 연구원님, 예. 서머랠리라는 게 있잖아요. 서머랠리라는 게 그러니까 본격적인 휴가를 떠나기 전에 주식을 사 담아 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예. 여름 들어서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서머랠리로 하는 걸로 좀 알고는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좀 서머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개인적인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썸머랠리는 썸머랠리고요. 최영 연구원님께서는 여름휴가 계획 잡으셨어요? 네, 아직은 잡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좀 바빠서 지금 8월 말 정도에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자, 여름 휴가 계획 짜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또 굉장히 더워서 바다로 가시는 분들, 강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계획 잘 짜시고 특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 관광개발을 볼게요.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3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485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37,000원에 사셨으면 예. 지금 상당한 손실을 보고 계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롯데 관광개발 말 그대로 롯데그룹의 관광과 개발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관광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비행기표가 다 매진될 정도로 관광 쪽의 모든 여행사들이 좋은데 관광 쪽으로 보면 여행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부각해야 될 부분은 개발입니다. 지금 용산 개발 사업 컨소시엄 쪽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쪽 지분을 지금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용산 역세권 개발이 늦춰지거나 또는 완전히 취소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7,000원 가까이 대금이 밀려 있는데 그 금액을 코레일이
16일까지 마련할 방법을 내지 않으면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거의 3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갈 텐데 어떤 대기업이든 어떤 자금 조달원에서 믿고 돈을 맡겨서 좀 투자를 하려는 그런 금액을 끌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건설주 구조조정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어제 급락을 하고 좀 음봉을 약간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손절매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 추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7월 16일까지 만약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다면 다시금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단가 자체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당장 손절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지금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어요. 비중이 좀 많으시면 절반 정도는 좀 손절매를 단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리 아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지금 또 막 들어와 있습니다. 60%를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20% 정도라면 60%요? 60%라면 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미 주가가 급락을 몇 번 보인 상태에서 손절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덜 내릴 수는 있어도 내리는 추세 자체는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괴로우시더라도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손절매를 지금이라도 좀 단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불개미님, 그리고 햇볕은 쨍쨍님, 에디블님께서 오늘 종목 상담 신청하셨는데요. 내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할 때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에디블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LG전자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의 포트에도 편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다시 한번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흐름들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내려온 16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팔고 있고요. 개인이 2,500억 원 순매수, 기관 쪽에서도 증권과 종금, 기금을 중심으로 281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입니다. 0.06% 오른 어제 종가 수준인데요. 개인들의 매수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덕분에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 37조 원, 영업이익은 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매출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13.8%, 영업이익은 87.3%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상반기 누계로 매출 71조 6,400억 원, 영업이익 9조 4,100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을 돌파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어닝 시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높아지게 됐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타임오프제에 대한 이면 합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타임오프제가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의 기본 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타임오프제 한도를 벗어난 이면 합의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이달 중하순께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선종 다양화, 핵심 기술 개발, 선박 금융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법원 경매 진행 물건 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 경매에 붙여진 수도권 소재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3,232건으로 올 상반기를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가 1,969건을 차지했으며 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967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경매 진행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집값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집값이 감정가와 비슷해지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유찰이 거듭되고 매물도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해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8,325억 달러로 비교 대상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러 표시 명목 GDP 순위는 2003년 11위에서 해마다 한 단계씩 떨어지다가 2007년에는 전년과 같은 14위에 머문 뒤 지난해 다시 15위로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은 14조 2,563억 달러로 부동의 1위를 지켰으며 2위는 5조 달러 규모의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4조 9천억 달러로 3위에 오르며 일본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 전인 7월에 나타나는 강세장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서머랠리였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하이리치 무료이용권 가져가실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950님, 1007님, 1619님께 하이리치 무료이용권 드리겠고요. 신의손 로댕전 관람 티켓은 1619님, 2168님께 드립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은 7746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증시전략센터는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장규철 백룡순천님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